서울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 용의자 4명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시음 행사를 했던 일당 전원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배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벌어진 참 충격적인 일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고교생들에게 시음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필로폰 성분이 드는 음료를 나눠줬던 일당 전원이 체포가 됐는데 일단 이들은 체포된 이후에 이것이 고액 알바로 알고 있었을 뿐 필로폰 성분이 들었던 것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그 용의자가 이제 대구에서 경찰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4명의 용의자는 모두 이제 신병이 확보된 그런 상태인데요. 자신들은 단지 고액 아르바이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걸 모두 계획을 하고 이런 지시를 했던 그 사람과는 직접 대면 관계에서 얼굴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이제 문자로 연락을 주고 받았던 그런 어떤 상황이고 전화 통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직접 만나진 못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음료를 자신들은 이제 퀵 서비스 그리고 이제 뭐 지하철에 있는 물품 보관대 그런 쪽에 있는 물건을 자기는 들고 와가지고 나눠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위에 혹시 좀 총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4명의 말이 사실이라면 배후가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들이 주장한 대로라고 하더라도 뭐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만난 적이 없고 또 지하철 물품 보관함이나 퀵 서비스 등을 이용했다는 것 이거 전형적인 마약 던지기 수법인데 몰랐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직접 얼굴을 만나지 않고요. 대면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일단 물건을 일단 특정 서로 간에 약속한 장소에다 두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갖다 자기가 받으면 이제 뭐 대금을 갖다가 결제를 한다든지 전달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흔히 이제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조직들이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던지기 수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음료를 시험하는 그런 회사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제약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그래서 상당히 좀 평상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보이스 피싱을 하는 그런 조직에서 자신들이 흔히 보이스 피싱 할 때 이제 돈을 전달받고 하는 그런 방식들. 그래서 이제 던지기를 하는 그런 방식들, 마약을 갖다가 유통하고 하는 그런 조직들에서도 마약을 서로 약속된 장소에다가 놔두고 확실하게 물건이 확인이 되면 돈을 전달받고 하는 그런 방식들을 서로 이제 결합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마약 범죄와 보이스 피싱이 결합한 신종 범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뭐 자녀의 신변을 이유로 삼아서 부모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전형적인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마약을 이 중간에 끼워 넣어서 했던 범죄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신종 보이스피싱의 일부라면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제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우리들의 어린 청소년들, 주로 이제 고등학생이나 심지어는 뭐 중학생들 대상으로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대치동의 학원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기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학원을 다닐 텐데 이런 아이들에게 기억력을 향상시켜 주겠다 그런 이야기다.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상당히 이제 솔깃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갖다 노려가지고 이제 마셔보도록 한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그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의 그런 어떤 심리들 그걸 갖다가 이제 꽤 알고 이제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도 이 마약을 그 매개로 이제 네. 했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이 마약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각성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마약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의 그 인지 능력에 상당한 뭐 손상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마약이기 때문에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죠. 네. 이 아이들의 이제 건강이 나빠지는 것과 함께 이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뭐 학업을 하는 이런데 어떤 지장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민감한 그런 뭐 상황들을 갖다 좀 노린 게 아닌가.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마약을 했다 그러면 부모들 같은 경우는 네. 혹시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잘못된 그 범법 행위를 해가지고 뭐 문제가 되는 게 네. 아닌가. 이런 약한 부모님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심리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돈을 노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네. 거죠.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연루된 사건이고 또 학부모들에게 협박 전화가 갔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굉장히 걱정이 돼서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다시 말하자면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갈 어떤 피해들이 우려돼서 신고조차 하지 못했을 피해자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6건의 그 마약 음료 복용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그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치동 상인들 이야기를 보면 이게 이제 며칠이 이제 됐고 또 네. 여러 시간에 걸쳤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피해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인 동선이 4명이 움직였는데요. 네. 2인 1조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조는 그 강남구청역 근처를 네. 돌아다녔고 또 한 조는 이제 대치역 근처를 이제 돌아다녔는데 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도 이제 뭐 음료를 마시기를 권유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 피해자들이 여섯 명 이상이 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와 이제 경찰에서는 이런 사실을 지금 학부모들과 학생들한테 알리면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네. 피해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과 학교에 신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학부모들의 마음을 추정해 본다면 모르고 마약이 든 음료를 먹었습니다만 어찌됐든 마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신고한다면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점들이 좀 두려울 것 같습니다. 모르고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마셨는데도 이게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안에 어떤 성분의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혀 이제 네.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는 단지 이제 음료를 마셨다고 한다면 자기는 속아서 마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전혀 그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 음료를 마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한 번이라도 이제 그런 음료를 갖다 이제 복용한 아이들이 건강이 상당히 이제 네.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빨리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뭐 위를 갖다 이제 세척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른 그 뭐 물질이 추가적으로 이제 있는지 네.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음료 안에 이제 필로폰하고 엑스터시 성분이 발견은 되긴 했는데 네. 그 량 자체가 그렇게 이제 많은 양은 아니고 이제 소량이 이제 발견이 됐다고 네.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뭐 심각한 그런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특히 뭐 중독 같은 그런 상태까지 네. 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모르고 마셨을 경우에는 전혀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음료를 마신 사실이 파악이 됐다면 빨리 경찰에 알리고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한 사람의 말투가 중국 동포의 말투하고 비슷하다 이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들이 연루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에 대해서 이번 사건에 조직을 뿌리 뽑으라 이런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 네네. 범죄 조직들이 뒤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이제 전형적인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총책이라든지 이러한 범죄를 기획하는 그런 핵심적인 범죄자들은 외국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간에서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돈을 이제 받거나 하는 그런 뭐 아르바이트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그런 어떤 조직과 이제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음료를 시험하도록 권유를 했던 그 사람들이 아이가 이제 음료를 마시면 이 음료를 좀 더 많이 이제 살지 말지 이걸 부모님한테 이제 물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적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걸 아마 이제 총책이라고 하는 사람, 뭐 또는 뭐 중간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아마 부모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번호로 이제 전화를 했는지 그 번호를 갖다 역추적해가지고 이제 수사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할 거고요. 분명히 이제 그런 범죄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포폰을 여러 대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위치라든지 신원을 추적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찰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대포폰이라고 하더라도 대체 이제 발신지는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들의 어떤 절박한 마음 또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악용한 정말 악질적인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사건 자체가 마약이 우리 생활에 그만큼 많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뭐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사건들이 뭐 불거져 나오고 있을 만큼 이렇게 마약이 우리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이유를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만큼 그 마약을 구입하기가 이제 좀 수월해진 네.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SNS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신원은 밝히지 않은 채 그냥 돈만 주면 네.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마약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또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도 이전보다는 좀 싸지고 네. 그렇게 이제 하고 분명히 뭐 호기심으로 한번 해봤다 또는 뭐 또 뭐 순간적인 뭐 흥분이나 이제 쾌락의 기분 그런 걸 갖다 느껴서 이제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수요층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따라서 거기에 이 마약이라는 게 한 번이라도 만약에 네. 하게 되면 혹시 이제 신체에 대한 해악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중독성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 교육과 홍보 뭐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른바 텔레그램이라던가 등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좀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방안들을 좀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뭐 마련할 수 없겠습니까? 사실 뭐 인터넷으로 이제 개인들 간에 뭐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이걸 갖다가 이제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쉽지는 네.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SNS 상에 혹시 이제 마약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네. 그 언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들. 네.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뭐 자동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추적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부모 단체라든지 아니면 시민 단체에서 이러한 그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네. 그런 분들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이제 제보를 하는 그런 노력들도 이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경찰에서도 실제로 이런 청소년들에게 이제 퍼져 있는 그런 어떤 마약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사항들,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보들 이런 것들을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마약을 술이나 담배처럼 뭐 약간의 일탈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은 뭐 담배나 술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마약은 뭐 단순히 이제 술, 담배 같은 그 뭐 기호식품으로 이제 네. 생각하고 이제 일시적인 그런 어떤 기분의 상승 뭐 이런 거지만 마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각성 효과가 상당히 이제 심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제 중독이 된다고 하면 우리 뇌의 앞부분 그 전두엽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판단하고 인식하고 하는 그런 데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기능을 주고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청소년 시기에 이런 마약이나 약물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받는다면 그게 평생 동안 쉽게 이제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게 술이나 담배처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상당히 마약의 위험성 그리고 심각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마치 좀비처럼 네. 이동하는 모습을 유튜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접하면서 매우 충격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네네. 대표적인 마약 청정국으로 꼽힐 정도로 정말 마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마약이 너무나 쉽게 일상 속으로 파고든 이 상황 앞으로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예,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한 해 동안에 발생하는 마약 사범의 건수가 1만 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약 청정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듣기도 했는데 벌써 지금 이제는 뭐 1만 건을 훨씬 넘어가지고 뭐 2만 건 가까이 되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갖다가 쉽게 이제 꺾기는 쉽지 않지만. 근데 이제 마약은 생산하고 그걸 갖다가 유통을 하고 이제 소비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단계에 대한 단속과 이제 정보를 파악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 당국과 이제 정부 당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 일반 국민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마약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위험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그 교육을 받고 이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을 가져서 이제 경계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혹시라도 이제 조금이라도 마약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혼자서 이제 고민하고 그러질 말고 일단 주변의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주변의 어른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필요하다면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초기에 빨리 알려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 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